자, 개념 8번 극한값의 성질 두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두 번째 이제 얘기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못 봤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나온 성질이고, 얘는 사실 어떤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서 특별히 이 성질을 따로 이렇게 극한의 성질이라고 해서 언급하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등장하게 되는 성질이야. 그래서 알아두면 문제풀이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값이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어. 자, 이렇게 수렴을 했다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보고 싶은 거야.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오케이? 자, 이거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n이 무한대까지 갔을 때, 무한번째 갔을 때의 저 일반항을 무한번째까지 한없이 보내면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한 칸 더 보낸 거지. 얘는 n번째고 얘는 n 플러스 1번째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비교해보면 얘에 비해서 얘는 한 칸을 더 간 거야. 그냥 수열의 입장에서 보면 한 칸을 더 간 건데, 무한대의 입장에서 보면 얘도 한없이 간 거고 얘도 한없이 간 상태에서 한 칸이 큰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알파로 수렴을 한다는 건 이 녀석의 값도 뭘로? 알파로 수렴할 수 있다. 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요런 거 한번 볼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자, 이 녀석이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어. 자, 역시 수렴을 했어. 이랬을 때 이제 요거 보자고.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2n.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것도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쌤, 그럼 같은 논리에 의하면 n이 어차피 무한대까지 갔을 때 얘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무한번째 항이 알파로 갔다면요, 어차피 이거 무한대 2배 해도 또 똑같이 어차피 무한대니까 얘도 알파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얘도 알파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실수를 한다고.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 개념 1번에서 극한값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 했었다고. 우리가 AN의 상황을 지켜볼 때 두 가지 방향성으로 봤었지. 하나는 뭐 해봤었어? 그렇죠? 하나는 n에다 우리 수열이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저 수들을 나열해서 이제 대응 규칙을 보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지? 그렇지. 그래프를 그려서 이 일반항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나타내는 이 값들을 그래프의 점으로 찍어서 우리가 그 추이를 보는 방법이 있었다고. 이해가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가 이게 점을 찍어봤는데 첫 번째 항일 때 여기, 두 번째 항일 때 여기, 세 번째 항일 때 여기, 네 번째 항일 때 여기, 다섯 번째 항일 때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 이 진동의 모습을 띠는 이런 어떤 수의 나열 중에서 이 진동의 폭이 갈수록 커지는, 그래서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 지금 얘처럼 진동폭이 똑같아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요 선을 1이라고 하고 우리가 다시 요 선을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1과 마이너스 1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진동이 있었지.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었어? 이 진동폭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해서 어딘가로 수렴하게 되는 이런 수렴적 진동도 있긴 있었단 말이야. 맞죠?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그 진동폭이 똑같아서 마이너스 1과 1로 반복되는 요 녀석만 먼저 보자. 요걸 봐보면 지금 요 녀석을 우리가 첫 번째 항이라고 보고, 자, 요 녀석을 우리가 두 번째 항이라고 봤을 때, 자, 첫 번째 항 1이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세 번째 항은 다시 1이고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럼 이거는 AN의 입장에서 보면, AN의 입장에서는 1과 마이너스 1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수렴한다고 볼 수 없는데, 홀수 번째만 본다면 1 이렇게 가기 때문에 홀수 번째 항만 본다면 1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짝수 번째만 보면 어때 또? 그치, 짝수 번째만 봐도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N이 알파로 수렴을 해. 전체적으로 AN이 알파로 수렴을 했어. 그럴 때는 짝수 번째만 가도 알파로 수렴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열이 수렴하는데 거기에 짝수들만 뽑는다고 해서 수렴하지 않지는 않겠지. 이해가죠? 근데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반대 케이스는 어떨까? 이 반대 케이스. 짝수 번째 항들이 수렴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일반은 수렴한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 함정에 많이 빠진다고. 얘는 맞아. 얘는 맞아. 얘는 맞아. 일반항, n번째 항 전체 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는 전체 수열의 수렴이라고 부를 거고,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분 수열의 수렴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풀로 이어지는 이 전체 수열의 수렴 여부와 그 중에 이 AN까지 가는 수열 중에서 짝수들만 모은 어떤 짝수들의 수열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2n-1 이렇게 쓰면 얘는 뭐야? 그쵸, 홀수들이냐, 홀수들. 아니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뭐 4n 이런 게 뭐야? 4의 배수들의 수열이죠. 이해가? 4의 배수 번째 항들의 수열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수열이 수렴을 하면 그 중에서 뽑아진 짝수 번째 항들이나 홀수 번째 항들이나 아니면 4의 배수 번째 항들이나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할 건 맞아. 맞지만 이 부분 수열들이 수렴한다고 해서 전체 수열이 수렴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진동의 케이스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얘도 전체 수열이고 이거 전체 수열에서 고작 한 칸 정도 더 간 거거든. 한 칸 정도 더 간 거니까 이렇게 전체와 전체에 대한 얘기니까 수렴한다고 볼 수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안 틀리는데 이 밑에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이제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별표를 하나 딱 치시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첫 번째 문제 보시죠. 첫 번째 문제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 짝수 번째 항들이야. 그치? 짝수 번째 항들을 나열했더니 그 녀석이 지금 1로 수렴하는 거야. 자, 그러면 보자. 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이렇게 수열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수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우리 하나만 좀만 더 써볼까? 나열해서 좀 더 보게. 자, A8까지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수열의 규칙을 파악하는데 4개의 항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4개를 써놓고 봤더니 얘네들이 어디로 수렴을 하더라? 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더라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놨는데 기억을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니은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4n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다시 디귿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2n-1에 대한 얘기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얘는 지금 짝수 번째 항이니까 이 짝수 번째 항은 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다 있는 거죠. 그죠? 얘를 우리가 전체 수열로 보면 이 녀석이 부분 수열이 되는 거죠. 얘는 짝수 번째 항들만 모은 거니까. 이해가? 얘는 어때요? 얘는 4의 배수 번째 항들만 모았어. 그러면 A2n과 A4n의 입장에서는 얘가 전체가 되고 얘가 이 녀석의 부분이 되겠죠. 아, 이 녀석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A2n-1은 홀수 번째 항들이니까 짝수 번째 항들과 홀수 번째 항들은 포함이 돼야 안 돼. 전체와 부분의 역할이 아니죠. 아예 별개인 거지. 이해가?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이 수렴을 하면 이 녀석의 부분인 A4에는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수렴한다고 해서 전체가 수렴을 하거나 짝수 번째항이 수렴한다고 해서 홀수 번째항마저도 수렴을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질 뭐라고? 전체 수열의 수렴 여부와 부분 수열의 수렴 여부를 가지고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제 이런 문제를 이런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많이 틀리니까 잘 알아두란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 자, 수렴하는 네, 수렴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은 2래요, 2. 자, 2이고, N의 1, 2, 3, 4 이런 걸 다 집어넣을 테니까 모든 항이죠. 모든 항에 대해서 만족하는 식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자, AN 플러스 1은 2n-1 곱하기 2n 플러스 1 분의, 자, 요거 분의 3n 곱하기 2n 플러스 3. 자, 이렇게 돼 있고, 옆에 마이너스 2an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떤 알파라는 값이다. 30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 자, 그럼 보니까 지금 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끝에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땡땡땡에 대해서 모두 만족하는 식이야. 이를테면 항등식 같은 그런 개념이죠. 모든 항에 대해서 성립하는 어떤 수열에 관한 관계식, 점화식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봐주자고. 요거 저쪽으로 넘겨볼게. 요거 저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an 플러스 1 빼기, 더하기 넘어왔으니까 2배의 an 이렇게 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n에 대한 식으로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이거 합차 공식이니까 4n 제곱이고 마이너스 1 될 거고, 자, 이거 전개하면은 6n 제곱 될 거고 플러스 9n 이렇게 오겠죠.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의 극한값이거든. 그래서 이거 구하고 싶으니까 양쪽에 동일하게 리미트를 취해보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리미트를 이렇게 취해보면 되겠지. 자, 왜냐면은 우리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값은 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통째로 묶어서 리미트를 취해도 극한값의 성질에 의하여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함으로 이 녀석의 극한값을 알파, 이쪽 녀석의 극한값을 2알파라 놓고 이 두 녀석의 합과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좌변은 결국 몇 알파? 네, 3알파가 되는 거고, 우변은 계산이 가능하거든. 왜?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런 잔챙이들은 필요 없고 2차식 분의 2차식 요런 형 2차항분의 2차항에 개수 비교만 해주면 되니까 약분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2분의 3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알파가 2분의 3이니까 결국 알파는 뭐이고 알파 3 약분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알파는 자 2분의 1이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지? 30알파를 구하라고 그랬네. 자, 그러므로 30알파는 얼마? 15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되겠어? 요거는 우리 요 앞에 정리했던 극한값의 성질 두 번째 거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제로 한번 만들어 본 거죠. n 플러스 1번째의 극한값과 n번째의 극한값이 n번째의 극한값이 수렴한다면 이 녀석의 극한값도 알파로 수렴할 것이다 라는 해석이다 이거죠. 이해갔지?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 극한값의 성질 두 번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봤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얘기는 극한값의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렴하는 조건이 없을 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